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무상감자를 하면 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3대1 무상감자라는 걸 하는데, 이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봤더니 자본금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자본금을 감소시켰더니 관리 종목 지정이나 신용 등급 하락을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돈이 감소하는데 재무 구조가 왜 개선되는지 이해가 조금 힘든데요. 오늘 제 영상은 아시아나항공이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줄어들면 재무 구조가 왜 개선이 되는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이렇게 자본과 부채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이라는 건 자본 플러스 부채, 이 두 가지의 합을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자본은 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전체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자본 잠식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이 전체 자본 모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본금 빼기 전체 자본 나누기 자본금 곱하기 100으로 이 자본 잠식 비율이라는 게 구해지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이렇게 1억이 있는 회사가 자본잉여금은 5천만 원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1억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전체 자본은 얼마일까요? 1억 더하기 5천 더하기 마이너스 1억. 이렇게 하면 전체 자본은 총 5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이 구성된 회사의 자본 잠식 비율을 구해본다면요. 자본금이 1억이고요. 전체 자본은 5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본금 1억을 나눠주면요. 자본금 빼기 전체 자본은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1억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50%의 자본 잠식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본금을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요. 자본잉여금을 7천만 원으로 증가를 시킨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마찬가지로 1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체 자본인 5천인 상태에서 자본 잠식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냐? 이걸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요. 자본 잠식 비율은 자본금 8천, 전체 자본 5천, 자본금 8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개의 값을 빼면 3천만 원이 나오고요. 3천 나누기 8천 곱하기 100 하면 자본 잠식 비율은 37.5%로 기존의 50%에서 하락하게 됩니다. 전체 자본은 똑같이 5천만 원이지만 자본금을 조금 조정을 했더니 자본 잠식 비율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자본금이 2천만 원이고 자본잉여금이 1억이고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7천만 원인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의 전체 자본은 당연히 똑같이 5천만 원이 되겠죠. 똑같이 전체 자본이 5천만 원이지만 자본 잠식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본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전체 자본은 5천만 원, 자본금은 2천만 원이 되니까요. 이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되고요. 마이너스 3천 나누기 2천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마이너스 150% 자본 잠식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시로 들었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본금이 이렇게 1억이었다가 8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전체 자본이 모두 5천만 원으로 동일하다면 자본 잠식률은 어떻게 변할까요? 5천만 원 37.5% 마이너스 150%로 전체 자본은 동일하지만 자본금이 내려갈수록 자본 잠식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체 자본을 높이거나 자본금을 낮추면 되는데요. 이 전체 자본을 높인다는 거는 외부 투자나 기업이 흑자를 내면 이 전체 자본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 자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상 감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부 투자나 흑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무상 감자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왜 무상 감자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의 자본 부분 2020년 8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본금은 약 1조 10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9천억이 있는데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2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익잉여금이 적자면은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결손금이 마이너스 1조 5천억입니다. 마이너스 1조 5천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의 자본 잠식률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요. 전체 자본은 5천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대략 자본 잠식률이 54%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무상 감자를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자본 5천억 중에서 이 자본금을 3대1로 감자를 하게 되면요. 이 1조 1000억 원이 3600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나머지 돈 한 7천만 원이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항목에 이 9천억이 1조 6천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잉여금은 그대로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식에 따라서 이 자본금인 3600억 빼기 5천억 나누기 3,600억 곱하기 100을 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잠식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본 잠식 탈출을 통해서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무리해서 이 3대1 감자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시아나항공이 무상 감자를 하는 이유는요. 자본금은 낮추면서 이 전체 자본이라는 걸 유지를 함으로써 자본 잠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 무상 감자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때가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무상 감자를 해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무상 감자 다음에는 유상증자라는 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 유상증자는 지분 가치를 희석시켜서 주주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감자를 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됐으니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라는 답변에는 이 유상증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매수하면 이익을 보실 수도 있고 매수하면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접근을 하지 마셔라 라는 게 저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본 잠식 비율이라는 건 자본금 빼기 전체 자본 나누기 자본금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해진다. 그래서 자본금이 낮아지면 자본 잠식 비율도 낮아지게 된다.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무상 감자를 하는 이유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신다면요. 저는 감자 뒤에는 유상증자가 거의 90%의 확률로 따라온다. 그래서 무상 감자, 유상증자를 하는 주식은 웬만하면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내 돈을 지키는데 조금 더 가까운 길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무상 감자를 하면 왜 자본 잠식 비율이 개선이 되는지, 아시아나항공이 왜 무상 감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